자, 문 정권이 소득 동향 통계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늘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영업 소득이 16년 만에 최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위 20%의 소득 절반이 정부에서 준 돈이고 일해서 번 돈은 6.5%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런 일자리 만든다고 또 기타 이 정권이 벌이는 산만한 사업에 돈을 펑펑 쓰고 국민은 소득의 25%를 세금하고 건보료로 냈습니다. 지금 곳곳에 사업장마다 세금 더 내라고 야단입니다. 자, 세금은 내야죠. 또 이렇게 그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금이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써야 내는 사람도 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그냥 국민의 하위 20%를 정부가 먹여 살리는 식으로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면 갈수록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늘어날 거고 나중에 어떻게 다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엊그제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순간에 인천에서는 일가족도 4인이 자살했습니다. 40대 엄마와 20대 자녀 둘, 또 딸의 친구인 그 한 여자애가 그 집에 같이 살다가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도 몸이 아프고 아들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스펙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주거급여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끊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갔고 그 집에 같이 살던 딸 친구라는 여자애도 같이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딸이 주민센터에 들러서 나이 20살인데 통신요금 감면 신청까지 했대요. 20살짜리 애가 동사무소 가서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 통신요금을 줄여달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체 곤란이나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도 맞고 또 정신적 어려움에 이렇게 몰려서 집단적인 우울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라고 쇼를 하는 날 인천에서는 이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4명의 가족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북동에서 지난번에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4모녀, 어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이 추모위원회가 어제 성북구 한성대 입구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하루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좌파 단체나 그런 정당들이 주도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하는 행동에 대해 하지 않는 보수 진영에서 그걸 나무라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에서 수구 기득권을 지향한다고 외면받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지난 11월 2일 날 다세대 주택에서 성북구에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후 한참 지나서 시신이 아주 부패해서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채권 추심이나 이런 우편물이 발견된 걸로 봐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족이 이들 가족을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모녀 외에는요. 어떻게 이들한테 친인척이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내가 친인척이라고 해서 시신을 수습하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고 하니 귀찮아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녀가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지게 될 거다라는 게 알려지며, 자, 이걸 갖다가 좀 위로하기 위해 분향소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위로하는 행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했지만은 빈곤층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자,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빈곤계층이 자신들이 벌어서 수입을 잡는 부분은 사라지고, 이제 빈곤계층이 정부에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게 되고, 하려고 해도 할 일도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가버리면서 빈곤계층이나 그 바로 위에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지금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한마디로 빈곤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서 소득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문재인은 이걸 소주성의 성과라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가느냐. 옛날 같으면 젊은 엄마가 있고 젊은 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또 성북동도 40대 자식이 3명입니다. 그러면 살아보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다들 포기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강화하라 이런 것들을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져봅시다. 저런 식의 복지제도를 문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수준에서 솔직히 복지제도를 더 강화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화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 방송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문이 경제적으로 사고를 친다. 머지않아서. 자, 바닥에 있는 하층민부터 자살이, 또 집단 자살이 속출하게 될 거다. 자, 그 집단 자살의 속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신문 경제면을 보면 홈쇼핑도 프리미엄 바람이 불었다. 399만 원의 코트가 완판이 되었다. 독일의 150만 원 세척기도 완판. 캐시미어 롱후드 코트 139만 원짜리도 완판. 다이아몬드를 삽입한 1kg짜리 금화도 1억 7,600만 원짜리인데 완판. 그리고 토스카나 롱 코트 139만 원짜리도 완판. 무스탕 코트 149만 원짜리도 완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자살이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수백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물품들이 완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잡아왔다, 장담한다 이러는데, 강남엔 2년 사이에 15억이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이 2년 동안에 평균 20%가 올랐고요.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이 8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OECD 중에 한국이 유일한데, 자, 참 어떻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해운대는 4억짜리 집이 7억이 되고 다 팔아고 있답니다. 집을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복덕방에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에 지방의 주택은, 또 다른 지방은, 중소도시는 완전히 붕괴되고, 또 부산이라도 변두리는 완전히 집값이 붕괴되어서 그야말로 집값이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호화사치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가 주택들을 싹쓸이하고, 이 현상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 이건 비정상적이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택 폭동에 대해 공급으로 해결하게 놔두라고 하는데, 공급이 이렇게 되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판이 더 커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해결책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순수하지 못하고, 서울 전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부추기는 듯한 냄새도 납니다. 자, 연말 연시가 되어 가는데요. 추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따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하나 투기하고 몇 개 투기하면 몇십억씩 버는데 이게 봄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없는 사람은 모처럼 푼돈으로 주식 투기 좀 했다가 다 날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냥으로 수억씩을 벌어갑니다. 문재인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냐는 듯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내년 총선에서 과연 보수가 뭘로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현재 이런 비겁하고 특권적이고 이기적인 보수로 되겠느냐. 한국당의 한교안은 단식을 하기 전에 잠원동에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노년역 근처에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적어도 원장하고 인정샷은 안 찍고 조용히 맞고 조용히 단식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단식을 할 수 있어도 뜬금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단식에 시중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황교안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접수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당직자들을 데리고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옆에서 시중을 들게 하고 30분마다 체크하고, 황이 기상하는 새벽 3시 반에는 특별히 유의하고, 주변에 접근시키지도 말고 잘 때는 소음도 내지 말게 단속하라 하면, 그 당직자들 중에 3명은 또 임산부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지금 이런 시기에 단식을 했을 때 그 단식의 진정성이 높아지려면 적어도 단식하는 방법과 스타일에도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너네들은 당직자 안 세웠냐? 당대표 단식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한국당은 똑바로 해야죠. 자, 그러면서 황제 단식이라고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소수의 완전히 고소득층과 다수의 지금 저소득층, 그리고 또 그 밑에 바닥에는 자살로 몰려가는 서민들, 그리고 무너지는 자영업자 소득. 자, 이 속에서요,
문재인이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는 국민이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문외 역설이 있습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세금을 지원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기대게 만든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가 1200만 명이 지금 넘었다. 가전 명목으로 정부가 이렇게 돈을 꽂아주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부가 이 숫자를 2000만 명을 넘기게 되면 선거에서 질 리가 있겠습니까? 불패가 되지요.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자기들은 집권을 계속하고 나라는 망해가고 망한 나라에서도 집권을 뺏기지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그의 후예 마두로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 살기 싫은 사람은 떠나거나 죽거나 해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나라가 망하더라도 장기 집권한다는 거죠. 20년이 넘게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문이 이렇게 몰고 가는 속에서 희한한 거는 사업소득이 최악이고 자영업자들이 비명이고 서민이 자살을 한데도 문의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조작이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한다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조작입니까? 그러지 않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명심해야 됩니다. 과연 보수가 이런 태도와 자세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의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고찰을 담은 한마디로 논쟁적 이슈를 정면에 내걸고 그 논쟁적이고 개혁적인 이슈를 앞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럴수록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좌우에 썩은 한마디로 행태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한국의 재벌 건설회사들의 편을 들 게 아니라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그거 되기 전에 보수가 앞으로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일에 대해서 잘 맞추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서포 15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썩은 한국의 좌파가 만들어내고 있는 혼란 뭐냐? 민노총에 대해서 해체해야 된다는 걸 국민투표에 붙인다. 자, 어제 전철이 파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 40시간이 넘는다며 현재 교대 방식으로 노조 요구대로 하면 31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노조에 대해 지금 그 서민의 발인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에요. 수도권 전철이 한 20%가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겁니다. 버스도 또 안 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좌우에서 썩은 기득권을 철폐하겠다라는 과감한 선언을 그리고 개혁적 방향 제시를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하면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뭐 밥을 안 먹는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단식아가 죽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자, 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별로 관심도 없는 국민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알고 단식을 해야지 그냥 단식부터 하고 방향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요?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관심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관심 없습니다. 날치기로 통과시켜도요, 별 관심들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들 의식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무너져가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국민들을 붙들어매는 방법은요, 개혁적인 서민 포퓰리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저런 썩은 기득권, 특권적 보수 야당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